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짱중요한 내신 수학 상해 유형 7번째 복소수의 성질과 음수의 제곱근 파트를 할 거예요. 자, 이 복소수의 성질과 음수의 제곱근 파트는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파트인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예상 문제를 볼 건데 오늘은 기출 문제 위주로 볼 거고요. 예상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것을 할 때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제목이 복소수의 성질과 음수의 제곱근이니까 기본적으로 복소수의 성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복소수의 성질은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 형태가 너무 다양해져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것도 성질인가요?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건 왜 이렇게 풀죠? 라는 무수히 많은 의문들이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소수의 성질 파트가 좀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교과서에서 나오는 복소수의 기본적인 성질들과 관련된 문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유형서들이 있습니다. 뭐 센이나 RPM 이런 문제집들에서 나오는 복소수의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뭐 1폼 정도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충분히 복소수의 성질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그 다음에 유형서 정도를 잘 정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복소수의 성질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복소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Z제곱, Z3제곱 정도가 어떻게 됐을 때 또 복소수 자체가 거듭제곱했을 때 어떤 규칙성을 갖기 때문에 이 임의의 복소수 Z가 거듭제곱했을 때도 어떤 일정한 패턴이 주어지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복소평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소평면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충분히 복소평면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 없이 부여를 하고 있다.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좀 빨리 풀고 싶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이 복소수의 거듭제곱의 형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약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교과서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차분히 흘러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형태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렇게 생긴 형태가 있습니다. 자, 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일 때도 어떤 일정한 패턴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n이 자연수니까 n에다가 1, 2, 3, 4를 넣어보세요. 근데 넣어볼 때 분모가 허수니까 얘를 먼저 실수와 가정을 하는 거야.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그리고 분자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 자, 요 안에 것만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i 제곱 그러니까 얼마죠?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2i 플러스 i 제곱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i 이렇게 됩니다. 자, 되시죠? 자,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i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i의 거듭제곱의 특징상 n이 1이면 n 이꼴 1이면 저 값은 마이너스 i가 되고요. n 이꼴 2가 되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뭐가 될까요? i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n 이꼴 3이 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n 이꼴 4가 되면 얘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의 4제곱 얼마?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 4, 6, 8일 때 어떤 실수 값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의 규칙성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여기서도 같이 나왔지만 1-i의 제곱이나 1 플러스 i의 제곱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온다. 특히 왜? 1하고 i 제곱은 더해지면 0이 되기 때문에 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 형태 잘 보시고요. 많이 봤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애들도 많이 나와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 이렇게 생긴 애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얘는 어떤 애냐? 라고 하면 똑같아요. 자, 얘를
n이 1일 때는 그냥 뭐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되잖아. 근데 n이 2면 어떻게 되죠? n이 2면 제곱이니까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얼마가 되죠? 2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이 2일 때가 i가 됩니다. 자, 그럼 n이 3이면 어떻게 될까요? n이 2일 때가 i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n이 2면 얘가 2면 i라는 것은 얘가 n 이꼴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4가 되면 어떻게 될까? 루트 2의 1 플러스 i의 4제곱 이렇게 되면 제곱일 때가 i니까 얘는 i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n이 4일 때 4제곱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n이 8일 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얘를 2번 곱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보통 지금 우리가 할 때 보면 제곱 정도에서 어떤 간단한 형태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제곱하면 어떤 실수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규칙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세제곱을 갔을 때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면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걸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x 세제곱 이꼴 1의 한 헉은 오메가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자, 이 다양한 성질들은 선생님 개념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얘를 인수분해해서 3차 방정식을 풀어볼 겁니다.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돼버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x가 1이거나 또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자, 여기서 근을 한번 구해봐. 그럼 x는 어떻게 될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값 하나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는 애가 있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요거를 그러면 세제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자, 이걸 세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또 1이 나온다. 자, 어떤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보통 제곱하다 보면 특정하게 나오는데 얘는 제곱해도 간단해지지가 않아. 근데 세제곱을 하게 되면 1이라는 간단한 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교과서에는 이거 말고 x 세제곱 이걸 마이너스 1의 한 헉은 오메가도 다루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어떤 복소수가 주어져 있어. 자, 얘를 세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됩니다. 그럼 6제곱하면 또 1이 되겠죠? 9제곱하면 또 1이 된다. 이런 성질들도 좀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직접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성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패턴을 익히게 됩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이 단어는 조금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수 음수의 거듭 제곱의 성질인데 뭐 이건 대단한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요거 정도를 기억하자는 거죠.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면 자, 교과서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교과서에서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써.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돼? 거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이면 이거냐 라고 이제 확인해 봐야 돼. 자, 이거일 때 이거가 되냐? 당연히 성립하지만 a, b가 0이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는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기본적으로는 0이 들어간다 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었어.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이면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다. 자, 이게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화살표 반대말. 자, 이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조건을 끄집어내야 돼. 자, 이때 b는 분모에 있으니까 0이 될 수 없죠. 그쵸? 그러니까 누가? a. 분자가 a가 0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루트 곱하기 루트가 음수가 튀어나오면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자, 루트분의 루트가 음수가 튀어나오면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분모는 0보다 작다. 이렇게 기억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복소수의 성질이 될 건데요. 자, 우리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13번 문제부터인데 13, 14, 15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복소수의 성질 그리고 켤레 복소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복소수 어떤 임의의 복소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했죠?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이런 식으로 형태를 정의해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을 볼게요. 알파와 베타가 복소수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바입니다. 바. 알파는 베타 바이면 그랬어. 그러니까 알파가 베타의 켤레 복소수가 알파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에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알파 바는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잖아. 자, 기억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알파가 베타 바니까 이 베타 바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BI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 알파 베타가 전부 실수냐 그랬어요. 자, 얘하고 얘를 더한 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뭐가 될까요? 2A가 되니까 실수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를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두 개를 곱한 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니까 둘 다 실수가 돼서 기억은 참이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니은 볼까요? 니은도 똑같아요. 알파가 베타 바와 같으면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똑같은 조건을 이용하면 돼요. 알파 베타가 0이면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0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0이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얘가 0이면 무슨 뜻이죠? A도 0이고 B도 0이다 라는 얘기가 돼. 자, A가 0이고 B도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알파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볼까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0이면 알파가 0이고 베타도 0이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건데 당연히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0이다. 당연히 성립하지.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얘가 0일 때 각각이 0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아까 1 플러스 i의 제곱을 전개해 봤었잖아. 그지? 얘가 1 플러스 2i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때 얘하고 얘가 더해지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알파가 복소수니까 1이라고 놓고 베타를 i라고 놓게 되면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을 더하면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만 알파 베타는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옳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된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복소수 z에 대해서 z의 제곱이 양의 실수일 때 다음 중 허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우리가 복소수 z가 양의 실수래. 자, z의 제곱이 그럼 z를 a 플러스 bi라고 놔볼게요. 그럼 이때 z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z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먼저 할게요. b제곱 플러스 2a bi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양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양의 실수가 되려면 일단 허수 부분 없어져야 돼. 그럼 a 또는 b가 0이 돼야 되는데 a가 0이면 마이너스 b제곱 음의 실수죠. 그러니까 b가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z는 어떻게 생겼다? a 그리고 a는 0이 아닌 양수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z의 제곱이 아니죠. a는 양수가 아니고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양의 실수를 만족하겠지. 누가? z제곱이. 됐죠? 자, 현재 z는 이렇게 생겼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보라는 겁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이 바가 잘 안 보이는데 z 마이너스 z 바입니다. 자, 그럼 기억해 볼까요? z가 a잖아. 그럼 a, z 바는 얼마죠? a죠.
그죠? Z가 A니까 그들의 켤레 복소수도 같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0이냐? 얘는 0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탈락이고요. 니은은 Z와 Z 바를 곱해 달랍니다. 그러면 A와 A를 곱한 거야. 그럼 얘가 A 제곱인데 A는 0이 아니니까 얘는 0이 아닌 어떤 실수를 갖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실수가 되니까 허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디귿 IZ 바입니다. IZ 바. 그럼 디귿은 Z 바가 지금 A니까 AI 이렇게 되니까 얘는 허수가 맞겠죠. 그래서 얘는 허수가 맞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자, 리을도 해볼까요? 리을은 Z와 Z바가 전부 A니까 리을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자고. A 플러스 I 그리고 A 마이너스 I. 자, 정리해볼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얼마? A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실수 더하기 1 그러니까 실수 탈락이죠. 자, 미음 봅시다. 미음 이렇게 생겼어. Z 대신에 그냥 A라고 놓으면 되는 거죠. 얘는 Z바니까 A. 그러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I분의 A하고 1 마이너스 I분의 A 뭐 할까요? 통분을 그냥 해봅시다. 통분을 해보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로 통분하면 분자는 A에 1 마이너스 I 플러스 A에 1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분모는 얼마가 돼요? 2가 될 것이고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AI 플러스 AI 없어지니까 분자가 2A 그래서 이 값은 결과적으로 A 이렇게 되니까 얘도 허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허수인 것은 뭐가 됐다? 디귿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소수 Z의 거듭 제곱이 양의 실수일 때 말고 훨씬 중요한 게 뭐였죠? 음의 실수인 것 경우도 판단해 봤습니다. 자, 형태를 정의해서 푸는 지난번 강의와 같은 맥락의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좀 접했으면 하는 거야. 어떤 특정한 문제 한두 개를 딱 풀고 성질을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가급적 다양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성질인데 자, Z는 A 플러스 BI다 라고 났고 AB는 0이 아닌 실수니까 허수 부분이 존재하는 복소수입니다. 그랬을 때 Z의 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Z의 형태를 A 플러스 BI로 놨고요. Z의 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일 때 그랬으니까 Z의 제곱 마이너스 Z를 한번 정의해 보는 겁니다. 자, A 플러스 BI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전개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 B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됩니다. 자, 실수 부분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의 I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요게 뭐라고 그랬지? 얘가 실수다라는 겁니다. 자, 얘가 실수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봐봐. 얘가 0이면 이 부분이 2AB-B인데 이게 0이 돼야 돼. 그럼 B로 묶으면 2A-1 이렇게 되는데 그럼 B가 0이거나 또는 A가 2분의 1이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문제에서 A, B는 0이 아닌 실수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A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B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A가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Z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2분의 1 플러스 BI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볼까요? Z의 제곱 마이너스 Z 반은 실수이다. 자, 지금 봐봐. 얘가 0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 Z의 제곱 마이너스 Z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실수니까 허수 부분이 0이잖아. 그럼 이 Z제곱 마이너스 Z가 이거니까 이거의 켤레 복소수도 이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여전히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Z가 뭐였지? 2분의 1 플러스 BI였다고. 자, 그럼 니은을 보자. 니은은 Z 더하기 Z바가 1이냐? 라고 물어본 거야. 자, Z가 이거고요. Z바는 뭐죠? 2분의 1 마이너스 BI. 자, 더하면 얼마예요? 1.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z와 z바를 곱한 값이, 자,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 플러스 b제곱이 돼. 자, 근데 이게 4분의 1보다 크냐라고 얘기한 거야. 잘 봐. 4분의 1이다. b는 어떤 애야? 0이 아닌 실수니까 이 값은 0보다 크죠. 4분의 1 더하기 0보다 큰 값을 더한 값이 당연히 4분의 1보다 크니까 얘는 이것도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미은, 디귿입니다. 자, 식이 좀 길다고 긴 것 같아서 잘못된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차분히 하다 보면 주어진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문제로 딱 끝이 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유형이 존재하니까 다양한 형태를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은 바로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복소수의 거듭 제곱의 몇 가지 예를 보여줬죠. 결론이 뭐였지? 직접 제곱, 세제곱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어떤 규칙성, 실수 관계의 규칙성이 나오게 된다. 혹은 식이 간단해져. 이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 자,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 z바가 i분의 1일 때 지금 z제곱, z세제곱, z의 9제곱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규칙성이 있겠지. 자, 먼저 순서대로 가보면 z바가 지금 i분의 1이래요. 자, 뭐 할까요? 실수화를 하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z바가 마이너스 i니까 z는 지금 뭐란 얘기야? i 이런 얘기지. 자, z가 i니까 z는 i고 z의 제곱은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z의 세제곱은 i 세제곱 마이너스 i. z의 4제곱은 뭐가 될까요? i의 4제곱이니까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규칙성이 있겠죠. 자, 그럼 z 5제곱이 얘가 되고요.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씩 설명해 봅시다. 잘 봐요. 1 플러스 2z니까 이 z 자리에 뭘 넣을까요? i를 넣을 겁니다. i. 그 다음 플러스 3z의 제곱, z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4z의 세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5z의 4제곱이니까 z의 4제곱 하면 어떻게 될까? 5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개를 보세요. 그 다음은 뭘까요? 6i가 되겠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7, 그 다음 마이너스 8i,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규칙적인 성질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9는 뭘까요? 9제곱 10z의 9제곱이니까 z의 9제곱은 그냥 플러스 10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알겠지? 자, i 마이너스 붙였고요. 마이너스 i가 붙었고요. 정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i가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게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4개를 계산해보자. 일단 여기서 1 더하기 얘 계산해봐. 2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4개를 계산해볼까요? 자, 이렇게 실수 부분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i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더하기 10i가 됐으니까 자, 이거 정리해 보시면 실수 부분 얼마지? 3이 될 것이고 플러스 허수 부분 6입니다. 그래서 6i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죠. 3이 아니죠. 선생님 잘못 봤네. 5가 되겠죠. 그래서 5 플러스 6i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때 a는 5고요. b는 6이니까 곱하면 3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죠. 거듭제곱이 4제곱에서 어떤 특정한 값이 나왔으니까 계속 전개해 본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17번 문제.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했어요. 자, i의 거듭제곱이 나오니까 일단 i의 4제곱까지 끊어보고 설명을 해보자고.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까지 딱 끊어볼게. 여기까지 딱 끊어볼게요. 그러면 얼마냐? 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이 어때요? 똑같죠? 자, 일단 i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분의 1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i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4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됩니다. 0. 그러니까 4개씩 계속 가면 0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n이 100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i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야. 여기 항에서 마이너스 i가 되려면 자, 이걸 다시 보면 요 첫 번째 이 i분의 1이 실수하면 분모에 실수하면 마이너스 i죠. 얘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얘는 뭐가 될까요? 여기다 i를 곱한 거니까 얘는 i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0인 거야. 그럼 봐봐. 마이너스 i가 나오려면 다 없어지고 요것만 남아야 되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n이 1이면 딱 여기서 끝나니까 됐지. 그럼 i 요거 하나만 남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는 5 여기서 하나 더 가면 그죠? 4개씩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첫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첫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그 다음은 13번째, 그 다음은 17번째 이런 값들까지, 그러니까 n이 1이면 첫 번째까지 계산한 거, 5면 다섯 번째까지 계산한 거, 그 다음에 9면 아홉 번째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5, 9, 13, 17, 그 다음 얼마야? 21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100 이하의 자연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4의 배수보다 지금 1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100하고 101까지 끝나니까 그 전에 96, 97까지 끝나는 겁니다. 97까지. 자, 그러면 이게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4의 배수의 개수와 같겠죠? 그래서 1부터 100까지 4의 배수가 25개니까 얘도 25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선생님 이게 왜 25개인지 이해가 안 가요. 세보시면 되겠죠? 그쵸? 세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복소수 z가 있는데 루트 2i분의 1 플러스 i라고 했고 z의 n이 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얘를 뭐 하자고?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 근데 먼저 얘를 보세요. z가 지금 어떻게 생겼지? 루트 2i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z제곱을 해볼 겁니다. 해보라고 그랬죠? 자, 이거 제곱하면 분모 어떻게 돼요? 2i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1 플러스 2i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i제곱 1 소거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i 이렇게 정리됩니다. 됐나요? z제곱이 마이너스 i인 거야. 그러면 z의 4제곱은 뭐가 될까요? z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i제곱이에요. 조심해요.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z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z의 n제곱이 1이 되려면 z 4제곱을 2번 곱한 z 8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얘가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때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은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16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형태. 이것이 바로 z의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의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시험에서 이 형태를 상당히 많이 변형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안에 것들을 먼저 정리하면 돼. 자, 우리가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z를 한번 뜯어볼게요. 17번. 이렇게 돼 있고 n이 짝수일 때 z값이 a고 n이 홀수일 때 z값을 b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저 조건이 없어도 저 식을 정리해서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각각 z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게요. z는 다시 써볼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4의 n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4의 n 플러스 2제곱.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제일 먼저 뭘 할까요? n에다가 1, 2, 3을 넣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자, 선생님 뭐라고 했지? 얘를 제곱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자, 루트 2에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2n제곱 이렇게 묶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루트 2에 보세요. 지수 법칙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곱하고 2n 하고 그럼 4n 제곱이요. 플러스 곱하기 루트 2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한번 놔보시면 됩니다. 지수를 n으로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럼 요거를 볼까요? 자 요거를 먼저 우리가 계산해보자. 자 이거 제곱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플러스 2i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요 값은 i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2분의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돼요. 자, 얘 뭐가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i의 2n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i의 2n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 뭐 이렇게 놔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n이 짝수일 때 z의 값 그랬으니까 n이 짝수라는 건 어떤 애야? 2, 4, 6 이런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서 더 정리해도 되지만 2, 4, 6 이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지수 법칙을 해서 한 번 더 계산할 것을 추천하기도 해요. 그쵸? 요러면 상당히 간단해지거든. 봐봐. i제곱이 얼마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값을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할 거고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뭐가 돼요? i제곱.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다.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계산이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풀어봅시다. n이 짝수래. 그래서 선생님 그냥 n에다가 2를 넣어볼 거예요. 2를 넣던 4를 넣던 똑같겠지. 2를 넣으면 얘가 1이고요. 얘도 1이니까 이때 z값은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얘 살아있죠? 자, 그 다음에 홀 쓸 때 n에다 그냥 3을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요 값을 a라고 했고요. 요 값을 b라고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됐어요? 됐죠? 그럼 이제 뭘 했어? a에서 b를 빼래. 그럼 a에서 b를 빼봐.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2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이게 아니고요. 이런 형태가 주어질 건데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조건처럼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말이 없더라도 이 상태에서 이 값은 크게 1-i와 마이너스 1 플러스 i 두 개가 있다라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도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복소수 z를 1-i분의 1 플러스 i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얘를 정리하면 i가 나와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z는 1-i분의 1 플러스 i입니다. 뭐 할까요? 실수와 1 플러스 i 그래서 제곱을 하겠죠.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요? 2가 될 거고 분자는 2i. 그러니까 얘가 i인 거야. 됐나요? 자, z가 i입니다. 그럼 z반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다 그대로 놓으세요. 오메가라는 애가 있는데 루트 2분의 z 그러니까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z반대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얘 정리하면 루트 2분의 뭐가 될까요? i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근데 또 뭐라고 그랬어? 이걸 여러 번 거듭 제곱했더니 1이 되도록 하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으래. 이제 뭐 해볼까요? 또 제곱해봐야겠죠? 자, 오메가 제곱해볼게요. 자, 이거 제곱하면 2분의 이렇게 되고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i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얼마야?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자,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i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i지. 자, 오메가 4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오메가 8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겠죠. 오메가 4제곱 두 번 곱한 거니까. 그래서 얘가 1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오메가 8제곱이 1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16제곱 n이 될 수 있는 건 8, 16, 83, 24, 84, 32, 85, 40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들 중에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으래요. 그러면 80이 있고요. 88, 96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은 104 이렇게 8의 배수 중에
세 자릿수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수 법칙을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소수 z의 거듭 제곱인 거고요. 그 다음 문제 21번도 똑같이 이 녀석을 제곱하게 되면 어떤 규칙성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복소수의 거듭 제곱인데 그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한 허근 오메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상당히 다양하게 교과서에서 유형서에서 다루는 것들인데 자, 요거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23번은 한 허근 오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x 세제곱 이꼴 1의 한 허근 오메가, x 세제곱 이꼴 마이너스 1의 한 허근 오메가에 대한 성질들을 충분히 학습하신 다음에 이걸 보는 건데요. 자, 일단 잘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대. 자, 이 녀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대. 허근이랍니다. x 이꼴 오메가. 그러면 하나가 오메가면 나머지 하나는 오메가 바. 혈례관계를 갖겠죠. 그렇죠? 자, 근의 공식의 특징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인 거고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 되는 겁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게 바로 나오셔도 좋겠지만 자, 그게 안 나오시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뭘까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자, 오메가를 곱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오메가 제곱에다가 뭘 넣는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얘는 오메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돼서 1이 됩니다.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6제곱도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렇게 주어졌잖아. 자, 이게 지금 1, 2, 4, 6, 8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50까지 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총 몇 개냐면 26개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각각을 제곱해야 돼.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분명 세제곱이 1이 나오니까 어떤 규칙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일단 써볼게요. 자, 등장하는 애들 볼게요.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보이는 거 먼저 써볼게.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의 제곱이 등장했네요. 그 다음은 뭐갈까요? 하나 더 써볼까요? 오메가의 6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7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겠지.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거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요거 먼저 볼까요? 아, 이거 다 볼까?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전개하셔도 되지만 이걸 볼까요? 1 더하기 오메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오메가 제곱이 반대로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아요. 자, 그것의 제곱이니까 얘는 오메가 4제곱. 다시 말해 오메가와 같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얘가 1이니까 얘를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또 얘를 이용하는 거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뭐야? 이 오메가가 반대로 넘어가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다시 말해 오메가의 제곱과 같습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은 뭐지?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5제곱은 뭐가 됩니까? 오메가 제곱과 같습니다. 이거의 제곱이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도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세 개를 더해볼까요? 이렇게 세 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얼마가 될까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그러니까 요 값은 0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도 또 뭔가 규칙성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요. 오메가 6제곱은 1이 될 거고요. 오메가 7제곱은 뭐가 될까요?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거의 제곱 그러니까 처음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오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확인해 볼까요? 8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9제곱 이러면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9제곱 1 이것의 제곱. 그러니까 두 번째랑 똑같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세 개씩 전부 어떻게 될까요? 더해서 0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개라고 그랬죠? 26개입니다. 그럼 26개면 자, 3,
8에 24 그러니까 제일 끝에 두 개가 남는 거야. 제일 끝에 두 개가 뭐냐면 오메가의 48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49제곱에 제곱하고 오메가의 50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51제곱의 제곱 이렇게 끝에 두 개만 딱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 그치? 근데 얘가 또 누구랑 같겠어? 요 값 오메가랑 같을 거고 이 값은 또 얘랑 같아서 오메가 제곱과 같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내가 찾는 이 값은 다 더하면 얼마인 거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됩니다. 자,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어떻게 돼요? 이 1이 넘어가면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1과 같다 라고 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결국 이것도 거듭제곱의 규칙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항상 같이 기억할까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입니까? 1. 뭐죠? 근각에서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이게 바로 I의 거듭제곱에서의 그 한 혹은 오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하나를 더 볼게요. 마지막 유형제 이제 음수의 제곱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문제를 잘 볼까요? 루트 곱하기 루트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고요. 루트 B분의 루트 C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B분의 C였다. 자, 이걸 풀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뭘 얻으라는 거지? 우리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자, 봐. 0이 아닌 세실수 ABC니까 는을 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없으면 는이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특징이 뭐였지?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결론. A는 음수, B도 음수, C만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푸시는 거예요. 자, 이걸 바로 풀지 말고 이렇게 연습하라고 했어요.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 절대값 A 플러스 B 마이너스 절대값 C 마이너스 B가 되고요. 마이너스 절대값 A 지금 이 문제입니다. 자, A 플러스 B는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B인데 C는 양수고요. 마이너스 B, B가 음수니까 얘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이렇게 되고요. A가 음수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B 플러스 A 이렇게 정리돼서 A 없어지고 B 없어지니까 남는 것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C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 문제를 봤습니다. 한 두 문항을 빼고 거의 다 풀어봤어요. 거의 다 풀어본 이유는 사실 예상 문제도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정리했던 건 복소수와 켤레복소수의 성질 세 문항을 풀어봤는데 결론이 뭐였죠? 다양하게 접하고 익혀야지 많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야 문제를 변형되더라도 원활하게 시작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였죠. 결론이 뭐였니? 여러 번 곱하다 보면 어떤 복소수가 간단한 실수 형태가 나오더라. 주로 1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 거듭제곱에서 규칙성 나타나는 거 있었죠. 보통 세제곱, 6제곱, 8제곱 이럴 때 어떤 실수 값을 얻는 형태에 대한 얘기였고 마지막에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예상 문제도 똑같은 형태니까 잘 풀어보시고요. 성질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그 수업 서두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과서 그리고 뭐 유형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잘 익혀보도록 합시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